담석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음식이 밝혀진 건 사실 없습니다. 급성으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괴사가 생긴다든지 천공이 생긴다든지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건 이상의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병원 외과 부원장 이두인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러면 담낭에 대해서 조금 약간 총정리 느낌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담석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담석이라고 하면 일단 담즙의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담즙은 우리 몸의 간에서 생성되는 황록색의 소화액입니다. 그 소화액이 담관을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배액이 되게 되는데요. 담낭에서 담즙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담즙을 담낭에선 저장만 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담낭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저장해 놓은 담즙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이 담석이 되는 건가요? 담즙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주요 성분이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뭐 담즙산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에서 그 구성 비율을 비교적 정교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담즙 배출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담즙 자체의 이 구성 비율이 깨지게 되면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그 찌꺼기들이 결정화, 고체화되면서 담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담석 종류가 있나요? 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종류의 담석도 저희가 임상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담즙에서 생긴 찌꺼기들도 큰 범주에서는 담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체화된 담석 없이 담낭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 담석의 종류에 따라 어떤 위험도가 다를 수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의 의학적인 위험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색소성 담석 같은 경우에는 이 몸에 감염이 심한 분들 아니면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기질적으로 혈액학적이나 뭐 어떤 용혈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서 아주 진한 갈색의 색소성 담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은 젊은 연령에서 비만하신 분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위험도를 평가한다면 색소성 담석이 아무래도 기저질환이나 몸의 전신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먹는 음식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담석을 더 유발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담석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음식이 밝혀진 건 사실 없습니다. 저희 신체의 심혈관계부터 해서 대사증후군 이런 거에 관련되는 안 좋은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담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과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꼭 담석이 많이 생긴다고는 볼 수 없고 보통 뭐 유튜브라든지 매체들에서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지방식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담석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담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초기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담석 자체로는 대부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잘 없고요. 이 담석으로 인해서 담즙의 배출이 지연이 되게 되고 폐색이 생기게 되면 이 담도산통이라고 해서 담낭과 담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복막과 그리고 뭐 심하면 어깨까지 방사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게 흔히 얘기한 담도산통입니다. 환자가 느끼기에는 배 아프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주로 윗배나 이 우상복부 통증이 제일 흔한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 뵙게 되면 좀 극심한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보다는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그리고 기름진 거, 밀가루를 먹고 나서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담낭염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까요? 담낭염은 크게 급성 담낭염과 만성 담낭염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결석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석성과 무결석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급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담즙 배출에 기계적인 폐색이 일어나게 되면서 담낭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비유가 되게 되면서 이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오는 상태가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저희가 만성 담낭염 환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담낭벽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두꺼워져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만성 담낭염으로 분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담낭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분들이 급성으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괴사가 생긴다든지 천공이 생긴다든지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걸 뭘로 잡아야 될까요? 사실 담석의 크기는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담석이 크게 3cm 정도 되면 담낭 암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고요. 담석이 크게 2cm 이상이 되는 분들이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고, 다발성이라는 거는 여러 개라는 뜻일까요? 보통은 3, 4개 이상의 담석이 있을 때 다발성 담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당남염의 어떤 동반 여부도 수술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담석과 담낭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담석에 의해서 담즙 배출이 잘 안 되면서 담낭이 팽창하게 되고 붓게 되면서 담낭벽이 비유가 되고 담낭염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담낭염이 심해지게 되면 보통 이 우상복부 복통 그리고 황달, 발열들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담석과 담낭염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돼요? 한 30년 전부터 구멍만 뚫어서 하게 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보편화가 되었고, 최근엔 단일공, 구멍 하나만 뚫어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게끔 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낭 같은 경우에 간에 이렇게 파묻혀 있기도 하고 간으로 가는 큰 혈관들 그리고 담즙이 지나다니는 담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일공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단일공으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복강 내 유착이 없는 경우, 미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시는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조금 환자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 복강경 수술에 숙련된 외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케이스 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편일까요? 이 복강경. 물론 환자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 5년, 10년이 경과해도 1000개 이상의 담낭 수술을 하게 되는 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1,500건 이상의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숙련도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복강경 담낭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간에서 담즙이 내려가는 담관 손상을 안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숙련도가 쌓이게 되면 담관을 절대 손상을 주지 않고 박리를 안전하게 잘 하는 숙련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 뒤에 저는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하시면 소화가 더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보면 10분 중에 8, 9분은 소화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밤에 자다 자꾸 깨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70% 이상이 소화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담낭 수술 후에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이런 거 피해야 된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잘 드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2-3주, 수술 후 2-3주 정도 변이 좀 묽게 나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설사하신다고 진료실로 오시는데 대부분 2-3주 내로 그 증상은 없어지고, 아주 긴 경우 2-3개월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3개월, 6개월 봤을 때는 소화가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음식도 오히려 더 잘 드시게 됩니다. 담석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콜레스테롤을 적게 섭취하는 거, 그리고 저지방 음식 섭취하는 것보다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담낭의 기능과 수축과 이완에 있어서 일정한 이 리듬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찌꺼기나 담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현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